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수요일 촉 가이드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희입니다. 예, 어제 오늘 이어서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논란으로 상당히 시끄러운데 네. 후보 부인을 두고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나 싶은데 박지희 씨 총평 한번 해보세요. 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논란 네.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조국 장관 일가를 향해서 했던 그런 엄중한 잣대로 진행을 했던 그런 수사들에 대한 예. 역풍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조국 장관에 대해서 뭐 청취자 여러분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제 뭐 장관 후보자, 장관의 아내라든지 자녀들에게까지 너무나 엄격한 법의 기준을 좀 들이댄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에게도 그 정도의 잣대를 들이댔는데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아내는 물론이고 자식이 있다면 자식까지 똑같이 좀 그 이상의 검증을 좀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내로남불에 빠졌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내로남불에 빠지지 않을 수도 있죠. 뭐 검증이 앞으로는 성실하게 임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해당했던 범죄가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그 일가가 네, 네. 지금 거의 똑같은 의혹을 받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심하다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도전을 선언하면서 공정을 제일 큰 가치로 내세웠는데. 네, 공정과 상식이죠. 예, 이건 내 편한테는 그럼 공정하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네. 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김건희 씨가 기자들을 향해서 했던 말들도 너무나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 되겠다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말은 그래.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뭐 사실 확인은 돼야겠지만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뭐 흥미진진하게 예.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의원 이야기처럼 네. 털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네. 지켜보고요. 어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YTN 보도가 나가고 나서 지금 후폭풍이 상당합니다. 좀 전에 이제 김건희 씨가 기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 국민들에게 뭐 불편함을 드려서 사과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사과의 본질을 좀 비껴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김건희 씨가 이동의 촉을 듣나 보네요. 바로 사과한 거. 제가 어제 입장문이나 기자회견을 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털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러니까 따로 시간을 내서 네. 본인이 카메라에 서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하면 입장문을 내서, 근데 지금까지 받고 있는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걸 한 번에 다 씻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예, 맞는 거는 겸허하게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하고 또 머리 숙이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털고 가는 게 맞지. 오늘 윤석열 후보 본인도 사실은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의혹을 계속해서 선거 때까지 갖고 가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 치명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빨리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저희 댓글창에 단감찬 장군님께서는 사과로 퉁치는 건가요? 이런 의견 아니, 주셨거든요. 사과를 해야지.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한다고 해서 다 네. 의혹이 해소되는 건 아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우니까 공소시효도 다 지났고 네. 지금 할 수 있는 건 사과밖에 없습니다. 그 사과해서 국민들 마음을 좀 위로하는 그렇게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근데 이게 지금 와서 이제 오늘 윤석열 후보도 뭐 김건희 씨의 그런 사과할 의향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적절했다라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부인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는 또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허위 경력은 뭐 문제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뭐 시간 강사라든지 그런 겸임 교수 뭐 이런 의혹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그거는 뭐 채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얘기를 해서 뭐 관행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현실을 또 너무 모른다 이런 비판을 같이 받았거든요. 아니 뭐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근데 저는 일단 공정을 얘기하는 사람이 관행이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게 좀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갔어요.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허위로 이력서를 쓰는 게 맞습니까? 안 맞지 그거는. 또 상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안 맞는 거죠. 일단 윤석열 후보가 겸임 교수하고 시간 강사를 좀 착각한 것 같아요. 겸임 교수하고 시간 강사는 다른 업종이거든요. 다른 직종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시간 강사는 지금 다 공개 채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간 강사는 그냥 아름아름으로 뽑는다. 공개 채용 아니다. 한번 물어봐라 대학교 가서.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공개 채용돼서 들어온 시간 강사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겸임 교수하고 좀 착각한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저쪽에서 떠드는 것만 듣지 말아라 이렇게 또 기자들에게 화를 내는 듯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캠프 관계자들이 옆에서 말렸거든요. 네.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하고. 그런데도 잠깐만 있어 뭐라고 하고 자기가 얘기했단 말이죠.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 김건희 씨도 지금 국민의힘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면 기자 전화를 못 받게 했는데 지금 받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에 YTN 단독 보도 이전에도 허위 경력 의혹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크게 이번처럼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김건희 씨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본인이 YTN과 인터뷰하면서 본인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래서 김혜경 씨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부인이죠. 김혜경 씨 옆에는 정무적 판단이 되는 사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김건희 씨도 옆에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또 모르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죠. 네, 그래서 뭐 이제 국민의힘 스피커들이 총출동한 모습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뭐 앞서 잠깐 음성 들으셨지만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하루 이틀 만에 좀 검증을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국민의힘 선대위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가장 잘하는 게 말 한마디로 프레임 전환, 뭐 화제 전환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대통령 후보 뽑는 거지 부인 뽑는 건 아니다. 화제 전환을 프레임 전환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잘 안 먹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YTN 보도도 그랬습니다만 또 더 팩트에서 보도한 거 얼굴 가리고 이제 숨는 게 영상으로 나왔잖아요. 네. 사실 이 선거 국면에서는 뭐 정책 공약 이런 것보다 그런 영상 하나가 더 국민들 뇌리에 각인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커진 거거든요, 이게. 당당한 모습으로 차라리 그냥 그렇죠. 지나가는 모습을 보였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게 벌써 오늘 140만 회를 그렇습니다. 조회수가 유튜브 조회수가. 140만 회를 넘었는데 그거 자체가 뭔가 죄가 있어서 숨고 싶어 하는 듯한 인상을 주잖아요. 잘 모르는 국민들. 그래서 오늘 그냥 카메라 앞에 섰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게 좋아요. 뭐하러 그렇게 계속 도망다닙니까? 감출 일이 없죠. 네. 근데 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 선대위 차원에서 후보 배우자를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리를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네. 언론 인터뷰 좀 피하고 뭐 그런 건데 또 공적 라인을 통해서만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을 통해서 질문지 사전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뭐 김재원 최고도 본인도 최고위원이잖아요. 선대위에 본인 가서 이야기하면 되죠, 뭐 이거는. 근데 지금 김건희 씨 문제는 계속해서 의혹이 있었고 지난번에 또 줄리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꺼냈지 않습니까? 네. 그때도 사실은 이번과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이렇게 리스크 터진 것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노터치 부분이 아니냐. 김건희 씨 부분은 뭐 그런 의심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노터치라는 게 터치를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근데 김건희 씨가 또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는 등판 시기를 좀 알려달라 뭐 자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근데 김건희 씨의 등판 자체가 좀 늦춰지는 걸 바라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어떠세요? 뭐 이번 사건 터지기 전에도 네. 제가 이동행 촉 시간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못 나온다고. 등판하기 어려울 겁니다. 네. 지금 또 이런 의혹들이 있는 와중에 기자들이 계속해서 또 질문 공세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질문에 답변하면서 계속 사고가 터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나오긴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만일 나온다고 하면 뭐 녹화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잡지 인터뷰 네.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진행되고 아니면 봉사활동한 게 슬쩍 언론에 나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전면적으로 등장해서 언론과의 뭐 생방송 인터뷰 이런 건 저는 어렵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또 홍준표 의원이 그 대구 선대위 고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근데 뭐 또 백의종군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김건희 씨를 향해서 좀 이 작가님하고 비슷한 조언을 했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정면 돌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 밖에서 보면 잘 보이거든요. 홍준표 후보도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데 밖에서 혼수 뚫 때가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홍준표 의원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정면 돌파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정면 돌파가 네. 지금 윤석열 후보처럼 아니 뭔 잘못이냐 도대체 한번 알아봐라 대학교 가서 문제 없다 이런 정면 돌파 말고요. 네. 고개 숙이는 정면 돌파가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제 윤석열 후보를 담당하는 한 언론사 취재 기자가 국민의힘 선대위가 개최한 행사에 패널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게 이제 뭐 마크맨이라고 얘기는 해도 대선 전국에서 이게 심판자가 돼야지 본인이 선수가 돼서 직접 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언론사가. 근데 이제 해당 기자는 거의 뭐 윤 후보 유세하는 차원의 행사가 아니라서 문제는 없지 않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글쎄요. 아니 뭐 네. 이해는 합니다. 그 마크맨이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후보랑 같이 따라다니면서 선거전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상대 후보보다 내가 마크하는 후보한테 애정이 쏠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대선 끝나면은 그 마크맨이 언론사 간두고 청와대로 같이 가는 경우도 숱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어요. 네. SBS의 한모 기자 마크맨 하다가 청와대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숱하게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건 좀 문제다. 지금 권성동 의원의 그 성희롱 의혹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기자가 6명이 있었다. 그 기자 6명 뭐 합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도 지금 한쪽에서는 의혹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쪽은 아니라고 하면 그 기자 6명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네. 보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자의 신분을 망각한 거예요. 거기다가 기자 6명에 뭐 김문혜 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대표, 권성동 네. 뭐 후보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또 방역 위반이잖아요. 네. 뭐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기자가 6명이나 있는데 지금까지 사건이 금요일 날 있었으니까 지금 며칠입니까? 일주일이 다 되는데도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 저는 이런 기자들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본인의 일을 다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필 또 머니투데이입니다. 언론사가. 그래서 뭐 김만배 기자라든지 뭐 홍 회장 등이 예.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 관련된 이야기 뭐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재명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제 긴급회견을 열어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좀 심각하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너무나 많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좀 먼저 보상을 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민주당이 오늘 또 이 손실보상의 인원 제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후보가 하자 그러고 민주당이 하자 그러고 뭐합니까? 기재부가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자영업자들 총 걸기대회 한다고 예정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방역에 적극 협조했는데 결국은 우리만 손해본다. 교회 같은 곳에서 대형 교회에서 뭐 중소형 교회에서 확진자가 쏟아지는데도 거기는 전혀 타치하지 않고 자영업자만 계속 이렇게 잡느냐. 그래서 방역을 다시 위드 코로나 전으로 돌리면 우리는 이제 협조 못한다. 총 걸기를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는 후보가 이야기한 현금으로 먼저 보상이 맞지요. 그렇게 해놓고는 그다음에 다시 숨통을 조이는 게 맞는데 기재부에서 안 한다는데 뭐 어떡합니까? 후보가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기재부에서 안 하면 그만입니다. 기재부를 이제 설득을 해서 못합니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네. 지금까지 뭐 했는데요? 지금도 못한다는 것은 앞으로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지난 그 2020년 4월 총선 전에 예.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이제 기재부와 이제 얘기가 잘 됐던 거잖아요. 선거 전이었잖아요. 지금도 선거전 아닙니까? 총선과 대선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뭐 생각드는데. 대표가 달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니, 이해찬 대표였다. 네, 이해찬 대표가 또 민주당 선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기재부에서 어떻게 저렇게 당과 대선 후보가 하자고 하는데도 뻗대고 있느냐. 그러게요. 대통령이 신임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그게 당청 간의 불협화음 이런 얘기가 나올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건데. 불협화음이죠. 네, 이게 좀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하나가 돼서 뭔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 재창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쎄요. 근데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이제 현금 보상도 그렇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같은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당과 확실하게 좀 협의를 한 뒤에 저런 목소리를 내면 어떨까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이재명 후보의 실기예요. 앞으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 있을 텐데 뭐 후보기 때문에 표만 쫓는다. 뭐 그래서 이런다. 또 중도를 공략하는 거고 지금 진보 지지층은 상당히 결집한 상태거든요. 호남에서도 안 나오던 지지율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중원으로 나가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이렇게 후보가 일방으로 독주하게 되면 당에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건 충분히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건데 협의가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깝다.
네, 근데 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지지율을 거의 한 달 만에 뭐 10% 가까이 좁힌 결과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좀 급하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먼저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이재명 후보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그 비호감도가 왜 높아졌는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일정을 거의 안 한다. 네.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오히려 낮아지는데 이재명 후보는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너무 많은 메시지를 내고 너무 많은 정책들을 내놓는다. 네.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와서 비호감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국민들에게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그럼요. 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나요? 뭐 그건 아닌데 그래서 메시지를 좀 줄이고 일정도 좀 줄일 필요가 있다. 간결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아니 하루에 5개, 6개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내는데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죠. 전두환 발언도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래서 메시지를 줄여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선대위는 간소화됐습니다. 그래서 선대위 직함을 좀 내려놓은 의원들이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몰라서 좀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거든요. 전국의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도 선대위를 꾸리지 않은 곳이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던데 이 부분은 송영길 대표가 좀 타이트하게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동현 촉 시간에 예전에 언급한 것 같은데 송영길 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숙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저쪽은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어쨌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 본인만 뛰고 있다. 근데 이재명 후보도 이렇게 큰 선거는 안 해봤잖아요. 또 이재명 후보와 함께했던 성남과 경기도에서 함께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뭐 중도로 갔다가 또 시끄럽다 그러면은 또 뭐 보수 우파 청년들한테도 손 내밀었다가 또 페미 여성들한테 손 내밀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상임 고문으로 당에서 뭐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계속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하면 뭐 총괄 선대본부장 이런 거 맞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선거를 책임지고 움직이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없어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이해찬 대 김종인의 대결이 그럴 수도 다시 한번 있죠. 펼쳐지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죠. 네. 지금까지 이동희 촉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